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며칠 동안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비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가 없나?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국에 던진 질문이다.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거죠, 이 질문을.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비혼모죠, 비혼모. 근데 비혼모가 아기를 결혼을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은 정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자 기증을 받으려면 남편 동의가 필수. 근데 이게 그러면 비혼인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시험관 인공수정도 부부만 가능하다. 여성계는 출산 낙태 결정권 인정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비혼 가족 문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뭐 가족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지 규정은 없다지만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결혼을 해야 뭐 배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빠의 역할이란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라진 어떤 아이의 출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또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아기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걱정되는 나이거든요. 지금 당장 아기를 안 낳더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난자 보강하는 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들어서 저는 작년에 한 번, 올해는 한 번 난자 보강했는데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자,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혹시 비혼모 이게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병희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혼모와 비혼모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그 주된 내용들을 들게 되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더 강하게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지만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제 비혼모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 비혼 등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사유리 씨의 사례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사유리 씨가 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건데 결혼해서 정상적인 이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본인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정자에 대한 기증을 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엄마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사유리 씨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이 아마 자발적인 비혼 엄마가 되기 위한 이 비혼모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준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각 없다. 그리고 뭐 남편을 두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아이는 갖고 싶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유 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고 출산을 했어요. 좀 이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좀 기사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도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생명윤리법에 그 난자나 정자를 기증받거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수술을 하려면 이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뭐 이에 대해서 또 복지부 측은 또 뭐 비혼모가 되는 것을 또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산부인과 보조 생식술 윤리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부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혼모들이 정자은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술을 받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일본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출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최영호 고문님 어떻게 보셨어요? 가족의 개념이 좀 바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한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의 질과 양이 지금 바뀌고 있는 사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장려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막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뭐 인구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예. 사실 지금 확고한 우리가 이민 정책을 쓰던가 저희 연구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은퇴 연령을 77세까지 늘려서 일해야 되는 우리가 노동력 부족 사회에 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충분히 장래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수현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출산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 출산에 이르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많은 분 생각하시면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출산이 되는 게 이게 이제 통상 생각하는 과정인데 일단 결혼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것 같고요. 남편이라는 존재 대신에 그냥 정작 기증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전통적 그리고 예.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허용이 될까라고 하는 논란이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 개념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징적 아마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사유리 씨의 저런 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대적 변화, 시대적 예. 현상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이곳에서 우리가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을 예. 뭐 종교적 전통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 법과 제도의 마련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응원을 보내시는 분도 꽤 많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뭔가 질문을 하나 크게 던진 것 같습니다.